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삼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삼합의 의미에 대한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합은 지구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질 활동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활동하는 지구 공간은 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천간의 정보, 그리고 천간이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에 의해서 자연에서는 지지 공간에서 할 일이 정해지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인간의 사주팔자에서는 이미 천간과 지지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천간의 정보 에너지하고 지지 공간이 잘 맞게 짝을 맺어야지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지 땅은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그리고 다시 인호술로 서로 교차하면서 1년 4계절이 돌고 돌아요. 12개월 중에 9개월은 자신이 하는 삼합을 하고요. 나머지 3개월은 쉬면서 새롭게 시작할 삼합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다 보면은 지지 삼합이 잘 알맞게 짜여진 구조도 많지만요. 삼합이 모두 섞여 있어서 어떠한 삼합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각 삼합의 의미와 물상을 이해한 후에 삼합이 서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사주 구조를 파악하신다고 한다면 사주 구조에서 드러날 수 있는 직업 물상도 유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합은 생지, 왕지, 묘지로 나누어져요. 생지는 삼합의 시작입니다. 삼합을 시작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일단 계획을 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게 생지고요. 삼합을 시작한 후에는 왕지까지 삼합의 기운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왕지에서 삼합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게 되죠. 삼합의 기운이 가장 강해진 다음에 해야 할 일은요. 다음 삼합을 생하는 그런 순서로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에 인호술 화삼합이라고 한다면요. 화삼합은 그 다음에 할 게 금삼합을 생하는 그런 흐름이죠. 화기는 이 금기를 생하면서 이게 이제 자신의 화기를 금에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열매를 완벽하게 잘 익히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의미하는데요. 금에다가 화기의 기운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은 화기는 그 기운이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술토라는 묘지에서 삼합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지 공간에 만약에 생지가 많으시다고 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 강한 의미가 돼요. 그러면 뭔가를 새롭게 구상하고 계획하는 거에 흥미가 많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생지에서 시작한 일은 왕지가 드러날 때 성과가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지지에 생지는 없고 왕지만 많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분은 운에서 생지가 드러나야지 기획하고 계획을 통해서 자신이 하려는 삼합이 성과를 내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묘지는 삼합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럼 지지에 묘지가 많으신 분들은 삼합의 결과물을 품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삼합을 마무리한 후에는 삼합이 시작할 때까지 쉬면서 다음 삼합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돼요. 공부를 한다거나 정보를 수집해서 다음 삼합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생지에서는 삼합을 준비하는 기획의 의미가 강하고요. 왕지는 삼합의 중심이에요. 삼합을 완성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강합니다. 묘지는 마무리를 의미하죠.
삼합을 통해서 키우고 얻은 결과물을 품고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묘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지에 생지가 많은지 왕지의 글자가 많은지 묘지의 글자가 많은지 어느 글자가 많은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궁의에서 일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각 삼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술 삼합은 화삼합이라고 하죠. 인호술 삼합은 무토, 병화, 을목의 삼합입니다. 무토는 지구 땅을 의미하죠. 병화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을목은 지구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생기를 의미해요. 공적인 의미로 을목에는 공문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토, 병화, 을목은 공익을 의미하는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글자들이 지지 공간에서 인호술 삼합과 함께 한다면 이게 이제 공익의 의미가 강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공공이나 공익을 위한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그런 의미로 쓸 가능성이 큽니다. 인호술은 화삼합으로 화기는 분산하고 확산을 주도하죠. 물질의 부피를 키우고 인류가 활동하는 공간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의미가 강한 삼합입니다. 인간의 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요. 만약에 목화 구조로 되어 있다면 교육, 공직의 의미가 강하고요. 화금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 금이라는 물질의 의미가 더 추가되는 그런 의미로 금융의 의미가 강해지게 됩니다. 지지 공간이 인호술 삼합으로 이루어졌다면 보통은 공직이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호술 화삼합은 사유축 금삼합을 키워요. 사유축 금삼합을 하는 천간 글자는 기토, 정화, 경금입니다. 사화월 사유축 삼합이 시작되죠. 화기인 병화가 가장 강해지면 사유축 삼합의 목적인 경금이 드러나서 사유축 삼합을 시작합니다. 사유축 금삼합은 금열매인 물질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돼요. 경금은 나무에 달린 열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나무에는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죠. 물질을 의미하는 삼합으로 금은 물질이고 먹을거리이기도 하고요. 총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유축 삼합의 물상으로는 금융, 검경, 군대, 그리고 의료의 물상이 포함이 됩니다. 사유축 삼합은 신자진 수삼합을 행하죠. 신월에 경금 열매가 열리면 사유축 삼합이 생하는 신자진 삼합이 시작됩니다. 신자진은 임수의 삼합이죠. 수확한 열매를 품고 새로운 목으로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신자진 수기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의미하죠. 금을 품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응집과 응축으로 내부에서 연구하거나 학문을 추구하거나 종교 철학의 그런 물상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서 불법적인 의미로 쓸 수 있는 부정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자진이 목을 키우는 구조라고 한다면요. 교육이나 생기 확산을 의미하는 의료, 수기를 통해 목을 유통시키는 사업의 물상으로도 많이 드러나요. 신자진 수삼합은 해묘미 목삼합을 생합니다. 신자진 임수가 가장 강해진 이 해수에서요. 간목의 해묘미 삼합이 시작이 돼요. 해묘미는 목삼합으로 나무라는
생기를 키우는 삼합입니다. 나무는 성장을 통해서 모습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가요. 그래서 해묘미 삼합의 물상으로는 의류, 섬유, 패션, 그리고 교육, 예술, 전문직 관련 직업 물상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병화일간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인호술 화삼합을 하죠. 인호술은 단체이며 공직의 의미가 강한 천간이에요. 그런데 연지는 해수, 해묘미를 하고요. 월지는 사유축, 그리고 일지는 또 인호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삼합이 뭔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직업의 의미가 돼요. 원국의 의미원 보면 해수와 축토에서 병화는 강하지가 못합니다. 병화가 인호술이라는 자신이 하는 삼합을 벗어난 그런 궁이에요. 축이라는 사회궁에서 할 일은요, 축토는 사유축이라는 금삼합이 마감이 되고 그 안에서 목이 자라나고 있죠. 목을 품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병화가 할 일은 이 축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목기의 발화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글자가 됩니다. 축에 있는 금을 수기에다가 발화를 시켜서요, 인목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병화 일간이 할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이기 때문에 대운이 금운으로 흘렀어요. 지속적으로 축토라는 공간에 금이라는 종자를 공급해서 목으로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병화 일간에게는 사실 실질적인 물질을 의미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자신의 빚을 이용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는 공직의, 공공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분의 경우는 생명공학을 전공하시고요. 관련 분야에서 교수로 재직하시고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각 삼합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